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다가오는 7월 진짜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이란 전쟁 하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7월에 진짜 위기가 다가오면 증시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이번 위기만 잘 지나가면 앞서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전달해 드렸다시피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락이 얼마나 나올지를 잘 분석해서 분할 매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위기가 시장에 다가올지 최근 시장에 뉴스로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 말고요. 지표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 보시면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쯤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뉴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 혹은 뭐 핸드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 가장 빠르진 않습니다. 다만 가장 의미 있는 정보들만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난 혼자서 뉴스 어떤 게 중요한지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항상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따봉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응원 보내주시고 개선해야 될 점도 적어주시면 또 개선해서 다음 영상 더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정리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를 보면요.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오히려 미국 달러 선호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미국이 참전하면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전면전을 택하지 않고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충지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자 전면전은 아니죠. 오히려 미국의 달러 선호 현상이 생겼습니다. 달러를 왜 사람들이 보통 어떨 때 선호하냐면 사람들이 시장은 좀 위험하네? 좀 안전한 자산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보통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생깁니다. 게다가 이번 위기만 특별히 7월 달에 나오는 법안 통과까지 끝나고 나면 미국의 본격적인 부양책이 트럼프표 부양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자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자산 최대한 머물러 있다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마 달러를 좀 선호한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됩니다. 뭐 전쟁 악재도 터졌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탈출하지 않고 미국 시장 자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탈출 신호는 없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란의 전쟁이 채권 수요의 증가를 만들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고 예전처럼 뭐 과거에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 과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왔고 채권 수요의 증가를 만들면 이 누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희소식입니다. 이 트럼프는 안 그래도 법안 통과 이후에 이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거든요. 엄청난 채권 발행을 누군가가 사줘야 될 텐데 사주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사주는 수요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오히려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까지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최대한 단기간에 끝난다는 뷰를 최근에 봤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급하게 끝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장기전은 아니더라도 7월달까지만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곧 이 중국산에 30% 관세가 부과된 물건들이 이제 막 미국 항구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관세를 매기고 보통 선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못해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뭐 통관하고 지금 싣고 내리는 데까지 더 많이 걸리고 전국에 퍼지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보통 못해도 그래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관세를 과거에 부과한 이후에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6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근데 이 30% 관세가 부과된 물가 지표가 나와서 안 그래도 지금 7월 중순에 발표된 CPI 지표가 굉장히 위험한데 심지어 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여태까지 물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던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올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물가를 억제하고 있었던 이 굉장히 방패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중국산 관세가 매겨진 물품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물가 자체가 크게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의 공포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들의 좀 신호가 심상치 않게 되면서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시기니까 우리 항상 조심하면서 7월 달은 좀 지켜보자라는 설명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후 달러는 안전자산 선으로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 달러를 사는 수요가 오히려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 기지 타격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맞았으니까 좀 강경 대응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직전 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중동 지역을 굉장히 다수의 항공모함과 굉장히 많은 특수 무기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까딱 잘못해서 전면전 벌이고 미군 공격했다가는 대량 폭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분을 제공했다가는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강화 우려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웃기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금리나 그 맞죠? 맞네요. 그로 인한 금리나 지연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이는 부분이죠. 특히나 진짜 이게 정말 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달러 지수가 오히려 올라왔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미국의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채권들이 싹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 하락했다는 소리는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리거든요. 미국의 채권을 다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에 승리 이후에 역시 미국이지라고 하면서 보통 미국 채권들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슈가 터져버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벌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명분 제시하면 진짜 이란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 선호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이것을 듣고 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미국의 대량 채권 발행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성 뉴스입니다. 7월 초에 늦어도 8월 초까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이제 곧 통과될 예정이고요. 대량의 부채가 발생합니다. 대량의 채권 발행이 이어집니다. 통과 즉시 채권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채권 수요에 도움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은행 규제 완화 등 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의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 전쟁 또한 당분간 유지하는 것 정도 우리가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7월달 채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만큼은 오히려 채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이어가면서 일부 지금까지 보였던 게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사람을 투입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투기를 이용해서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정도의 지금 이제 공격은 조금씩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공격은 안 하더라도 긴장감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 충격이 심각할 것인데요. 미국의 핵시설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원유 수입 비용 증가와 원화 약세로 무역 수지 악화 및 내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공습 직후 비트코인 가격과 가상자산 시총이 급락했고 한국거래소는 증시 변동성에 지메지 대비해 시장 운영에 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여기 보시면 공습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자산 시총이 급락했습니까? 이거 돈 어디 갔겠습니까? 다 달러 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로에서 아까 전에 유로가 약세를 보였다고 했죠. 유로에서 빠져나와서 일부가 미국 달러 사고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팔고 지금 이제 달러를 사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낮은 60달러 선 아래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74달러 선까지 올라갔죠. 여태까지는 이 낮은 60달러 선에 있었던 유가가 미국의 물가 지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원 CPI보다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거든요. 근원 CPI는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CPI는 그냥 CPI는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건데 CPI 지표가 비교적 더 낮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가 이렇게 고가의 상태에서 꽤나 버텨주게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아까 130달러라고 했는데 이거 74달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되면서 그나마 중국산 관세를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중국산 관세까지 매겨지는 타이밍에 전쟁 터지면서 원유 가격 올랐다? 이거는 물가에 충격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오르냐의 문제지 충격은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오히려 채권 수요를 늘리면서 유리해지면 더 트럼프가 빨리 전쟁을 종료시킬 이유가 없죠. 트럼프도 은근히 지금 전쟁이 바로바로 끝나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어지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물가 충격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공개되는 지표를 정말 조심해야 되냐면 7월 중순쯤 공개되는 지표를 조심해야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보통 한 7월 한 15일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렇게 진정되고 있었는데 진정되는 추세를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라버려서 이제 방어막이 사라졌죠. 그러면 7월에 공개되는 6월 지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이에요. 6월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면서 이 6월에서 쌓여나간 지표가 가장 빠르게 신뢰성 있게 공개되는 이 물가 지표가 바로 CPI 지표입니다. 이 7월 15일쯤 항상 중순쯤 공개됐거든요. 15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일쯤으로 예상이 되는 중국 CPI 지표는 중국산 관세 30%가 반영된 진짜 물가 지표예요. 그 전까지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월마트라든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매해 놨던 걸 쓰면서 그나마 좀 방어했었는데 이거 끝났어요. 이미 지금 현재 5월 말 날짜로 이미 비축해놨던 양 다 끝났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고 월마트가 그 이후부터 진짜 관세 반영된 걸 수입해가지고 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용되는 것이 진짜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마침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는 정말 조심해 봐야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CPI 지표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PCE 지표까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7월 달에는 하락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다. 안 그래도 채권 발행 때문에 채권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TJ 잔고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뭐 전 영상에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빨려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물가 지표 우려도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만 하면 진짜 무섭네요. 이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공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이번 눌림 목자를 왜 분석하냐? 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이어가는 것도 필요 있어서 지금 이제 하는 거고, 이게 필요가 사라지면 채권 발행 충분히 다 되고 나면 저는 그 이상 길게 이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전쟁이 좀 끝내는 분위기가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당분간 진행이 되다가 7월달 유지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폭탄이 터지고 날 때 우리는 쫄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만 계속 리얼미국 주식에서 다양한 뉴스들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판단이 힘드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표도 공개해드리고 있죠. 요거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파월 의장의 현재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날짜로도 하나 있고요. 지금 수요일 날짜로도 있는데, 일단 화요일 날짜는 미국 의회에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미국 하원 의원 상원 의회에 가는 건데,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는 건데요. 크게 바뀔 건 없습니다. 아마 크게 바뀔 만한 이유는 없을 거고, 원유 가격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역시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은행 규제 완화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니까 지금 현재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표 발표도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7월 중순에 하는 CPI 발표니까 계속되는 지표 발표는 7월 중순에 포커스를 맞춰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25일 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중요하고요. 메모리 반도체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동일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짜로 진행되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리얼 미국 주식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도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